핵심 인재는 무엇인지, 핵심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핵심 인재는 사실 통일된 정의는 없어요. 네. 통일된 정의는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나는 조직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20% 안에 속하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인재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협의 개념이고 산업이나 또는 조직과 상관없이 어떤 산업에서나 또는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 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job description 수천장을 분석을 해서 네. 공통 영역 6가지를 이제 추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6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전략 역량,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 역량.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티그레이션 통합 역량.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모빌리티, 글로벌 역량. 네 번째가 프레젠테이션 역량. 그다음에 L이 이제 리더십,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역량이 리더십 역량.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량이 이제 에틱스에서 윤리 역량인데 이 6가지 역량의 앞 글자를 딴 게 이제 심플이에요. 6가지 역량을 공통으로 갖추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이 전략 역량, 이 스트래티지 전략 역량은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전략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어떤 미션,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미션이. 네. 그 존재하는 이유를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미션을 토대로 우리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잘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실 전략이라는 것이 실무 경영 플러스 지식이거든요. 특히 이 난리지 부분, 이 지식, 높은 수준의 어떤 경영 전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전략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전략 역량을 쌓아놓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죠. 통합 역량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산업과 산업 또는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역량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4차 산업혁명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사실은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어떤 융합 또는 새로운 기술끼리 융합 또는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 간의 융합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합 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통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속한 조직에서 한 두세 군데의 유관 부서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산업에 진출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좀 늘려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실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취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네. 관심 분야 또는 취미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것을 즐겨라.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은 수준의 통합 역량을 갖출 수가 있죠. 이제 다음이 M이라는 요소일 텐데 M이라는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이제 M이라는 건 이제 모빌리티라 해서 네. 글로벌 역량입니다. 글로벌 역량은 사실은 많은 어떤 그 기업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글로벌 역량하면 사실은 뭐 영어를 잘하는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글로벌 역량의 핵심은 뭐냐면 다양한 문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나와 다른 문화권에 가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전체적인. 네네, 이걸 이제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타인 앞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프레젠테이션 역량입니다. 높은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겁니다.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연습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어떤 기회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회사 이외에도 뭐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나 또는 어떤 다양한 모임 등을 통해서도 뭐 리더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자주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L에 해당하는 능력. 네네. 리더십. 네네네. 리더인데. 이제 다섯 번째 역량이 이제 L.
리더십 영향인데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사실 강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행동 지침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업무에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비전을 제시를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윤리 역량을 갖추고 설정된 비전에 스스로가 먼저 몰입하는 것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보임으로써 롤 모델이 되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이 비전 달성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수시로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이 4가지 행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부분들이 조직 안에서 좋은 리더라고 소문난 사람을 롤모델로 정해서 왜 좋은 리더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부분이 또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리더 자체를 보되 사람과 일을 구분해서 일 관점에서 계속해서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고 또는 임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더들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잘 배우는 것도 향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윤리 역량은 얼마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사실 전문가들이 이 심플이라는 6가지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게 바로 에틱스, 윤리 역량. 아무리 이제 높은 수준의 5가지 역량을 다 갖췄다고 해도 낮은 수준의 어떤 윤리 역량을 갖추게 되면 사실 임원은 물론 핵심 인재조차 사실 되기가 힘들죠. 핵심 인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핵심 인재가 가져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역량, 그리고 이 6가지 역량이 무엇이고 또 6가지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